불과 3개월 전 독도 인근 비행을 이유로 일본은 한국 공군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블랙 이글스는 중동 에어쇼 참가 자체가 무산됐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급유를 허용했습니다. 단순한 친선일까요? 아니면 정치와는 다른 군사 현실의 계산일까요? 오늘은 일본이 한 번 닫았던 문을 왜 다시 열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팩트만으로 짚어봅니다. 첫째, 사상 첫 일본 급유.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2026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 쇼 참가를 위해 1월 말 강원도 원주 기지를 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 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의 나하 공군 기지에 기착해 항공유를 보급받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블랙 이글스가 일본 땅에서 공식적으로 급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수 상호 지원 협정, 이른바 ACSA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료 같은 군수 지원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위대 내부의 물품 대여 규정을 근거로 이번 급유를 허용했습니다. 형식상 예외, 실질적으로는 결단에 가까운 판단입니다. 둘째, 3개월 전엔 왜 거절했나? 이 장면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불과 3개월 전 정반대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블랙 이글스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경유 급유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거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운용하는 T-50 비훈련기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비행을 외교적 민감 사안으로 간주했고 결국 오키나와 기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 이글스의 UAE 에어쇼 참가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즉, 정치는 그때 분명히 작동했고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셋째, 그런데 이번엔 왜 열렸나? 이번 사우디 참가를 앞두고 진행된 급유 협의에 대해 공군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일본이 기존의 외교적 민감성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막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의 계산에 가깝습니다. 사우디 월드 디펜스 쇼는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80개국, 900여 개 업체, 10만 명이 넘는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 공군 특수 비행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공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일본 역시 이 현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넷째, 사우디 월드 디펜스 쇼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에어쇼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을 상징하는 방산 플랫폼입니다. 사우디는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방산 기업들까지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T-50B 9대와 C-130 수송기, 그리고 12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해 연일 고난도 기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국산 항공기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 무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본이 마주한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블랙 이글스와 교류하는 일본 항공 자위대의 특수 비행팀 블루 임펄스. 이들이 운용하는 기종은 가와사키 T사 훈련기입니다. T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운용된 기체로 이미 노후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엔진 결함 문제가 발생했고 F-35 같은 최신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성능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은 현재 차기 훈련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T-7 레드호크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T-50 계열은 일본 입장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개월 전 정치는 하늘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군사 현실과 산업 현실이 그 하늘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 급유 허용은 한일 관계의 극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한가운데에는 한국이 만든 항공기와 그 항공기를 운용하는 블랙 이글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흐름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미군 훈련기 교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